안 되면 이 사람들은 탄핵까지도 할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자들 같아.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6일이고요. 날씨도 되게 좋고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이에요. 두 가지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침에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기용이 원하는 회사 합격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시간 내서 한번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여러분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주를 보고 이제 부족한 기운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유방을 해줬을 때 이제 합격을 했다든지 집이 팔렸다든지 이런 문자가 오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떤 성취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부천 북부역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광장을 항상 이렇게 지나가면 계속 이 후쿠시마 오염수 뭐 해가지고 막 시민단체들 나와가지고 항상 그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원자력에서 발표를 했죠. 오염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더니 또 이재명이가 또 무슨 설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일본 편은 아니지만 사실 기계 설비 쪽으로 최강의 나라는 사실 독일, 일본이에요. 미국보다는 설비 쪽을 더 기계 같은 건 되게 일본 사람들이 잘 만들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사실은 오염수는 다 방류를 해요. 이 바닷가에 원자력이 있다는 얘기는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만큼 정화를 잘해서 이제 흘려보내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국민들 바보도 아니고 중국 설비가 예를 들어서 잘 기계 설비가 이 오염수 제거하는 설비가 잘 됐겠어요? 아니면 일본의 그 높은 기술력으로 한 기계 설비가 잘 됐겠어요? 유엔 산하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그것도 2년 동안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또 그 오염수를 검증을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괴담을 자꾸 퍼뜨려서 국민한테 피해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광우병 때문에 미국 수입 소고기 하는 게 다 망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미국산 수입 소고기 다 먹고 있어요. 그 망한 사람들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수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민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망하라는. 본인들이 싫으면 본인 안 먹으면 돼.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속진 않아. 괜히 어민들 죽이는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신이 조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걸로 해서 정 안 되면 이 사람들은 탄핵까지도 할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자들 같아. 저런 사람들한테 내 세비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제목을 제가 더러운 평화 이재명, 기회주의자 이낙연, 양아치 정치 추미애 다 유유상종이야. 거기에 이제 전쟁의 서막에서 이들의 운명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2신살. 주로 이제 12신살도 이 명리학자들이 잘 보는데 이제 조금 오행에 명리학의 원래 학자들은 뭘 보냐면 용신.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기운, 오행의 어떤 균형 이런 걸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살이라 그래서 전부 다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살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할 텐데 이제 살이라 그러면 무조건 무속인들은 주로 살 다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명리학을 몰라서 그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살이 다 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낙연 사주를 잠깐 비교를 해서 해볼게요. 이낙연 사주 같은 경우에는 한 겨울에 물이 꽁꽁 다 얼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좀 이따 이제 풀어줄 텐데 어쨌든 햇볕이 있어야지 이 얼어 있는 땅이 녹는 거예요. 그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용신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용신을 도와주는 목이 희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신, 불을 나무를 태워주는 그게 이제 희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 화에 만약에 뭐 겁살, 속살, 뭐 도화살 이런 게 있으면 나쁜 거 아니에요. 오행 중에 화에 이게 나쁜 살들이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삼재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삼재는 다 나쁘진 않아요. 삼재라는 건 9년을 살아서 요 3년이란 기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야. 1년을 한 20% 보면 60%까지 되니까 대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재예요. 임묘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삼재가 다 나쁘냐? 그렇진 않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목이 나한테 용신 필요한 사람들은 삼재 때 3배 운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근데 삼재라는 거는 임묘진.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또 이렇게 끝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나가는 삼재일 때는 이 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혹삼재, 좋은 삼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무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삼재에 걸리게 되면 60%가 나빠지니까 악삼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살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옛날에는 이제 어떤 역학책에 보면 조견표들이 다 있어요. 뭐 띠와 이게 띠, 월, 일, 시 이렇게 맞춰서 살을 찾는데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보는 웹들이 많아요. 그런 거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쫙 나와 살들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쉽게 공부할 수도 있고 아 내가 무슨 살인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오늘 조금 강의를 해드릴게요. 일단 11살 중에서는 겁살이라는 게 있어요. 겁살. 겁살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육친관계에서 비견 겁재 할 때 그 겁자를 뜬 거예요. 겁살. 겁살이라는 건 뭐냐면 도난. 어떤 내가 토가 되게 많은데 또 토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재물을 잃게 되기 때문에 도난이라 실패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옥살이 사주에 있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주에 이렇게 수옥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월의 자수가 수옥살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수옥이라는 건 뭐냐면 관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옥살은 대체로 토에 수옥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에 있는 수옥살, 토가 많은 사람들이 작용을 하는 거야. 다 작용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토가 없어 그러면 수옥살이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축술미가 이제 삼형살인데 제가 주로 항상 얘기하죠. 축술미가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이 축술미 안에는 꼭 수옥살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삼형살 중에서도 인사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축술미인데 인사신은 예를 들어 역마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찰서 출입하고 벌금 맞고 이러는 걸 이제 쉽게 말해서 인사신 삼형이라고 그러고 이 축술미에는 꼭 수옥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깜빵에 가요. 그래서 이 축술미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제나 송사로 인해서 갇히는 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살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사주 여기서 천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나한테 좋은 데 있을 때 화해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토가 많은데 토에 있다. 그러면 토라는 거는 믿음이기 때문에 토가 많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믿음이 많은데 천살까지 있으면 어때요? 귀가 얇아서 사기를 잘 당하는 게 천살이다. 근데 천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한마디로 뭐 성수대교 폭파했을 때 막 이렇게 그때 지나가다가 그런 게 천살,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짓살. 짓살은 역마의 작은 거예요. 이제 사주에 만약에 짓살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쁘게 만약에 내가 토가 되게 많은데 짓살이 토에 있어. 그럼 이럴 때는 맨날 움직이면서 사고 나는 거 다치거나 이상하게 잘 다치는 사람들 있죠. 잘 넘어지거나 관절, 뼈 부러지거나 이럴 때 이제 짓살이 나쁘게 작용할 때 또 이 짓살은 또 이별 좋게 작용할 땐 또 승진이에요. 이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데 있을 때는 승진, 이동, 좋은 이사를 하는 거고 이게 나쁘게 있을 때는 이별이나 쉽게 말해서 다치는 걸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점을 조금 본 사람들은 도화살은 다 알 거예요. 도화살. 이 도화살이란 건 뭐냐면 도화라는 거는 풍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류, 그 다음에 나쁘게 작용할 때는 뭐 도박에 미친다든지 망신을 당한다든지 도화가 이제 화에 만약에 나쁘게 화가 되게 사주에 많은데 화가 도화살이 껴있어. 그럴 때는 말을 되게 싸가지없게 하는 게 이 도화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류계를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제 이 도화가 화가 내가 없어. 이제 만약에 이 사주에서도 화가 없는데 만약에 도화살이 나한테 화에 도화살이 있어. 이럴 때는 쉽게 말해서 예능인이 되는 거야. 춤을 잘 추는 말을 되게 예쁘게 해서 아나운서가 된다든지 인기인이 되는 그걸 또 도화살.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육해라는 게 있어요. 육해살. 육해살이란 건 뭐냐면 6가지 해가 있는 햇살. 6가지 해. 그러니까 만약에 육해가 이 사주 화에 만약에 있어. 그래도 화는 나한테 좋은 거니까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에 육해가 있어. 그러면 골골골골골 하는 거야. 괜히 아픈 거. 감기 걸려도 막 한 달 이상 가고 막. 그렇다고 뭐 큰 수술 받는 건 아니야. 뭐 잔잔하게 아픈 거 있잖아요. 뭐 기관지 쪽에 계속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게 다 육해살에 해당해. 그 다음에 이제 화계가 있어. 이 화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목사나 신부 아니면 스님들. 내가 만약에 토가 없는데 화계가 토에 있어. 그러면 나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화계라는 건 종교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그래서 어떤 이익을 보는 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런. 근데 만약에 이제 화계가 토가 많은데 화계가 토에 이 화계가 있어. 그럼 맨날 뭐 교회 가서 11조에서 맨날 돈 종교로 인해서 돈을 자꾸 낭비하게 되는 아니면 무속인한테 막 구술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화계가 나쁜 데 있을 때. 그래서 이 화계가 많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무속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월살. 월살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12신살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월살이에요. 월살은 농부들도 알아.
왜 하는 줄 아세요? 옛날부터 이 월살은 씨를 뿌리면 씨들이 다 썩어 죽어버리는. 그래서 절대 이 명리학에서 이 역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월살이에요. 월살일 달에는, 근데 월살이 껴있는 달은 대체로 양력으로 1, 4, 7, 10이에요. 이런 달은 대체로 태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이런 달에 이 태기를 하게 되면 월살이 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발육이 안 된다든지 평생 고통을 받는 게 월살이에요. 이거를 또 합살시키는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망신살은 이 망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화가 없는데 화에 망신살이 꼈으면 망신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많은데 물에 망신살이 있어. 그럼 여자로 인해서 돈 망신당하고 맨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장성. 장성이란 건 뭐냐면 이사주에서도 지금 장성이 있어요. 이렇게 장성이 이제 월에 자수의 장성. 그러니까 나쁜 데 있는 거야. 그러면 이낙연 사주에서 이 장성이 나쁜다는 거는 고집이 센 거예요. 장성.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지식하고 굉장히 고집 부리면 한두 끝도 없는 게 또 이 장성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화에 만약에 장성이 있어. 그러면 경제통이 되는 거예요. 경제 쪽으로 굉장히 밝아.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이 반환이란 건 뭐냐면 말 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환이란 건 말의 안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장이 풀어져서 떨어지는 거를 이 반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반환은 맹을에 빠진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게 나쁜데, 이것도 나쁜데 작용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태어난 날에 반환이 있어. 그럼 부인을 아주 미인을 얻는 게 또 반환이에요. 좋은 데 있으면 미인을 얻는 거고 나쁜 데 있을 때는 사고를 당하는 게 이 반환이다. 역마. 역마라는 건 아까 짓살에 큰 역마라는 건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마차예요. 마차가 이렇게 충돌하는 걸 역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역마는 큰 움직임이야. 근데 이 역마가 화에 있어. 그럼 막 무역업으로 크게 돈을 버는 걸 역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물에 있어. 나쁜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있죠. 그걸 나쁘게 작용할 땐 역마살. 나한테 좋은 데 있을 때는 역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이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어떨 때 좋을 때 있는지, 어떨 때 나쁘게 있는지. 그러면 제가 이낙연 사주도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제 풀어봤는데 이 사주는 이제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달. 그러니까 작년에 그 경선에 안 된 이유가 11월 달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겨울철이 되게 되면 이 사주는 무술이라는 배강에 해당하는 사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방송 이름을 장자협조라 한 거는 뭐냐면 이 명리학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장자는 노자 사상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쉽게 풀어놓은 사람이 장자예요. 그래서 좀 명리학을 조금 쉽게 푸는다 해서 그림을 그려서 제가 쉽게 푸는 그래서 장자협조라 했는데 너무 이 역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격에 치우치면 안 돼. 격이라는 거는 사실 명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틀을 수학처럼 공식을 짜놓고 격에 맞춰서 이런 사주는 좋다, 이런 사주는 나쁘다. 이 한마디로 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금수상관격이라든지 뭐 괴강격이라든지 양인격이라든지 이런 격들은 명리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 명리학이란 건 뭐냐면 자연의 기운을 내가 어떤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기운이 적게 들어왔느냐 그 어떤 자연의 기운을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봐서 그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천계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어떨 때 뭐가 들어오고 어떨 때 뭐가 들어오고 또 순행을 할 때가 있고 또 역행할 때가 있고.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신병이 있어서 저는 사실 좀 일찍 했어요. 이 명리학을 제가 29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거의 60이 이제 좀 넘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천계의 흐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남보다는 이제 천기 흐름을 잘 읽어요. 근데 항상 이 명리학은 자연에 대비해서 항상 보면은 절대 안 틀려요. 또 순행이나 역행만 잘 알게 되면 이 명리학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날짜가 순행인지 역행인지 해서 틀리는 거야. 이 명리학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무술, 괴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격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괴강격은 카리스마예요. 남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압을 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게 이 괴강이에요. 이 괴강들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어린애를 또 말 걸기가 힘들어. 왜냐면 위험이 있어. 이렇게 남을 이렇게 지배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게 쉽게 말해서 괴강이에요. 근데 괴강 중에서도 신강한 괴강이 있고
신약한 괴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괴강은 무조건 용신이 인비예요. 이것도 제가 역행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원래 날짜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면 괴강은 신약은 뭐냐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남이 말 걸기 전에는 이제 위험이 있는데 일단 말을 하고 좀 지내보면 사실 허당이야. 굉장히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신중하고 신약들은 그래요. 근데 신강괴강들은 아니에요. 신강괴강의 대표적인 사람은 제가 기억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이 신강한 괴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인 능력은 사실은 박진이 신강괴강이기 때문에 남을 제압하는 힘도 있고 굉장히 사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제 다 읽었을 거예요. 이제 강한 외교. 예를 들어서 이 더러운 평화 이재명. 제가 참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러운 평화라는 건 해석을 좀 해드릴까요? 더러운 평화는 뭐냐? 굴종적인 평화예요. 전쟁 안 하고 그냥 아유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쟁만 말아주세요. 중국은 대국이니까 좀 봐주세요. 북한은 핵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그냥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전쟁 일으키지 마. 이게 더러운 평화. 이런 사고를 가진 참 머리가 참 돌대가리라도 이런 돌대가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나라. 제가 정치가 좀 나왔으니까 옛날에 제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2년 전인가 추미애하고 추영 갈등 그때 한참 막 이제 TV에서 나와서 뭐 청문회 나오고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난 부하가 아니다. 윤 대통령한테 가서 판사 사찰하고 뭐 이런 걸 보고했더니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목불인견이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자기 편을 드는 줄 알고 더 강하게 했다 이거.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그때 쉽게 말해서 아무도 예상 안 했던 걸 제가 예언을 해드린 게 있어요. 1월 달에 추미애 팽당한다. 3개월 전에. 팽당하기 3개월 전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1월 달에 딱 팽당했어.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 71세 때 풀려난다, 석방한다. 3년 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예언한 거예요. 그것도 풀려났죠. 그 다음에 국토부 김현미 또 아웃된다 하는 것도 제 예언이 맞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게 또 노재앙이가 또 문재영이가 국민 속인 거 아니야. 그냥 추미애가 사직서 냈다. 그때는 그렇게 이제 어쨌든 사직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추미애 나와갖고 하는 얘기, 지금 자기 팽당했다 이거 잘렸다 이거야. 그게 연관된 사람이 기회주의자 이낙연하고 문재인제만 보수의 마더네 뭐하더. 그때도 제가 추장관 얘기했지. 추장관은 토가 되게 많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토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항상 이익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토가 없어요. 김기현 대표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어머니, 보수의 마더야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재명계하고 친문, 이낙연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도화선이 딱 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추미애가 양아치 정치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저한테 오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지도, 방송에 이렇게 많이 찍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게 찍히든 좋게 찍히든 상관 안 해. 관심, 인기, 인지도. 그럼 보수에서 뭐야 쟤 또 추미애 또 뭐 이렇게 나 팡당했어 하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서 또 오늘 또 하는 얘기는 자기가 만약에 계속 윤 대통령을 계속 잘랐으면 지금 윤 대통령 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 참 내 구조가. 근데 머리가 참 미련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계 쪽에서 자기가 이제 물려준 데 있잖아요. 광진을. 거기에 어쨌든 국회의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제가 어쨌든 물려줬더라도 고민정 있잖아. 고민정이는 또 문재인 사람이고. 근데 고민정이가 지금 생각이 많을 거예요. 이재명한테 붙어있나 아니면 이낙연 쪽으로 가야 되나. 추미애는 그걸 이제 노리고, 왜냐면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구 중에서 이제 광진구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이렇게 인구들이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특히 부천에도 이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 꼭 민주당에서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제 광진을에 이제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특정 지역 사람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특정 지역 사람들은 또 뽑아줘요. 내 구조가 어땠든 윤 대통령을 만들어줬든 상관없이 민주당에서 공천하면 또 특정 지역에서 찍어주게 돼 있어요. 고민정하고 다음에는 아마 고민정하고 추미애 걸 한번 봐서 누가 광진에서 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 괴강에 대해서 좀 말이 또 길어졌는데
1부는 토요일 날 나가게 될 거고 2부는 화요일 날 나가게 될 거예요.